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명절 스트레스예요. 경상도 대구에 사시는 김미숙 씨, 올해 57세입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김미숙 씨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2세, 아직 정정하세요. 큰 집, 작은 집 합쳐서 식구가 25명입니다. 명절 때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시댁에 모입니다. 지난 설날이 악몽이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큰형님과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굽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10시쯤 셋째 동서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휴, 우리 막내 며느리 왔네. 너는 늦게 와도 돼. 어린애들 챙기느라 힘들었지? 김미숙 씨는 그 순간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애새 키웠는데 나는 왜 새벽부터 나와야 하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큰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점심 차리고 설거지하고 손님 접대하고 김미숙 씨는 하루 종일 부엌과 안방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잠깐 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미숙아, 왜 앉아 있어? 큰 손님들 오실 시간인데 과일 좀 깎아. 김미숙 씨는 네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 이제 명절 때 시댁 못 가겠어. 정말 못 가겠어. 남편 최진수 씨 60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큰 집인데 안 갈 수가 있어? 그럼 당신 혼자 가든가. 나는 이제 정말 못 가겠어. 김미숙 씨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현숙 씨 61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박현숙 씨는 시어머니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난 추석,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현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매년 시댁에만 와야 하잖아요. 친정에는 잠깐 들렀다 오는 것도 눈치 보여요. 이게 공평한가요? 박현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자기도 며느리 시절에 똑같이 느꼈거든요. 나는 당연히 시댁에 가야 하는데 왜 시누이들은 친정 온다고 편하게 올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죠.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너무 쓸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박현숙 씨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큰 집이 이렇게 해야지. 옛날부터 그랬잖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두 이야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명절의 의미가 변했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정말 중요했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가족 모임이었고 또 선조들께 제사 올리는 의미도 컸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제든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전화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고 일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절에만 꼭 모여야 할까요? 더구나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자기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쁩니다. 근데 명절 때만 되면 무조건 시댁 가서 일해야 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제가 아는 제주도에 사시는 강윤희 씨 58세는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작년 설날 강윤희 씨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올해는 제사만 간단하게 지내고 음식은 다 외부에서 시켜 먹자. 너도 힘들고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며느리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아버지가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강윤희 씨가 말했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편하게 와. 그래서 그해 설날 음식은 다 배달 음식으로 했습니다. 떡국도 시켰고 전도 시켰고 심지어 과일 세트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며느리는 그냥 편하게 왔다가 갔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투덜거렸죠. 이게 무슨 제사야? 정성이 없잖아. 하지만 강윤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명절 때 뭘 해요? 나랑 며느리가 죽어라 일하는 거 구경만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어요. 편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오는 거예요. 평일에도 전화하고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윤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며느리도 나한테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명절은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싫어서 오는 명절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좋아서 오는 명절이 즐거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해요. 물론 어르신들은 반대하실 겁니다. 그게 어디 예의냐, 조상님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조상님들도 자손들이 행복하길 바라실 겁니다. 자손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편하게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돌아가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시댁, 내년엔 처갓집, 이런 식으로요. 부산에 사시는 이경희 씨 62세는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차례는 영상통화로 함께 지내자. 온 가족이 각자 집에서 영상통화를 켜고 같은 시간에 절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래요. 그리고 명절 당일 대신 다른 날 편한 시간에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옛날 방식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